안녕하십니까. 2020년 6월 24일 김정기의 3분 토크 제2회 시작합니다. 오늘 주제는 김일성 6.25 전쟁이 일으킨 이유 4가지입니다. 6.25가 김일성이 일으킨 전쟁이라고 하는 걸 정상적인 한국 국민이라면 모두 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김일성이 한국 전쟁을 일으킨 4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김일성에게 통일의 꿈이 있었습니다. 2차 대전 종전 후에 해방정국에서 한민족의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국제정치 역학구도 속에서 분단 상황을 겪어야 하는 운명에 대해서 누구나가 통일에 대한 간절한 염원이 있었을 겁니다. 문제는 김일성이 10대 청소년 항일투사로 시작해서 1931년 만주사변, 1937년 중일전쟁, 1941년 태평양전쟁, 1947년부터 49년까지 중국 국공내전 등 평생 무장투쟁을 하거나 전쟁을 보면서 살아온 만년무장으로서 김일성이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되면서 전쟁 중독자로 자기 체면에 걸려가지고 당시 냉전 시기에 성공 가능성이 전혀 없었던 김일성식 무력에 의한 적화통일의 꿈을 꾸었고요. 이것은 결국 동족상잔이라고 하는 엄청난 비극을 낳았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김일성은 전쟁 준비를 철저히 했습니다. 한국 전쟁은 북한이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고 남침을 한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1948년 소련군이 철수한 후에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직전까지 북한에 주재한 소련 군사고문의 숫자는 중국에 주재한 소련 군사고문의 숫자보다 많았습니다. 북한 인민군은 패퇴한 일본 34군과 58군의 무기를 접수해가지고 완전 무장을 하고 있었죠. 1947년 49년 중국 국공내전에서 공산당이 동북지역에서 국민당을 패퇴시킬 때 대규모 참전을 통해서 실전 경험을 충분히 쌓았고 이후 귀국한 2개 사단 규모의 병력도 경쟁력이 최강이었습니다. 즉 소련의 군사교육, 일본이 남기고 간 무기, 중국에서의 내전 참전 등이 전쟁을 일으키기에는 참 좋은 조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김일성 뒤에는 스탈린과 마오쩌둥이 있었습니다. 김일성은 여러 차례 스탈린에게 전쟁 허가를 요청을 했고 스탈린은 처음에는 이를 거절을 하다가 결국 1950년 1월에 허가를 했고요. 여기에 따라서 6월 25일에 김일성은 전격적인 남침을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초기 전쟁 수행에 필요한 자원의 90%를 소련이 지원을 했습니다. 마오쩌둥은 어떨까요? 1947년 49년 중국 국공내전 동북전선에 북한 인민군이 참전을 해서 린비아오가 동북지역 전투를 승리로 이끄는데 엄청난 기여를 했고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중국 공산당은 북한 노동당에게 뜨거운 전후에 혈맹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김일성이 오판을 했습니다. 김일성은 미국이 한국 전쟁에 참전하지 않을 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1948년에 미 군정이 끝나고 1949년 주한미군이 철수하게 된 것은 남북 간의 군사적 불균형을 초래하게 됐습니다. 여기다가 1950년 1월에 딘 애치선 미 국무장관이 동아시아 방어선 East Asian Defense Perimeter라고 그러죠. 동아시아 방어선에서 한국을 제외시키면서 김일성을 오판하게 했던 것이죠. 오늘도 함께 해주신 김정기TV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